안녕하세요. 웹로직 쉽게 따라 배우기 7장 시작하겠습니다. 7장 주제는 웹로직 클러스터 구성과 노드 매니저 구성을 통해 웹로직 서버를 원격 재기동하는 방법에 관해 진행하겠습니다. 7장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봐주세요. 그러면 7장 내용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7장 내용에서는 5장에서 제공해드린 테스트 앱.wr 파일도 연관돼서 배포 테스트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왼쪽은 블로그 내용이고 오른쪽 화면은 오라클 웹로직 콘솔 화면입니다. 왼쪽 블로그 내용을 기반으로 오른쪽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려면 우선 서버가 2개 필요합니다. 서버 인스턴스 1 생성하기. 포트는 기본 인스턴스와 겹치지 않도록 생성해주세요. 저는 서버 인스턴스 1과 2를 미리 만들어둬서 서버 인스턴스 3번을 신규 생성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버 수신 포트는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스턴스별로 100포트씩 증가하도록 하여 겹치지 않게 생성했습니다. 서버 생성하면서 클러스터도 함께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 클릭 후 클러스터 클릭 후 새 서버 생성 구성 시 붉은색 표시한 것처럼 설정값을 입력해주시고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 방식을 선택하여 원하시는 클러스터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 생성과 클러스터 생성이 되면 오른쪽 콘솔 내용처럼 서버와 연결된 클러스터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수신 포트를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버로 다시 들어가서 수정 후 저장하지 않아도 되니 이러한 편리함이 웹로직 콘솔 모드의 장점인 것 같네요. 이렇게 포트 변경이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클러스터 생성이 완료됐으면 클러스터 설정 구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클릭 후 클러스터 클릭 후 생성한 클러스터를 클릭해 주세요. 콘솔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콘솔 화면을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구성한 클러스터를 클릭해주면 클러스터에 대한 환경 구성을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기본 로드 알고리즘이 라운드 로빈인데 사용 서비스에 따라 가중치 기반 랜덤으로 트래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서버 주소의 서버 수는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서버 인스턴스 2개로 진행해서 2개로 등록했습니다. 저장하면 변경 사항에 대해 화면 위쪽에 표시가 되니 오류 원인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 블로그에 나온 붉은 화살 표시처럼 항목을 내리게 되면 서버 인스턴스를 클러스터에 추가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버 인스턴스 3번을 생성해서 3번을 신규 클러스터에 추가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셨다면 서버 인스턴스 1번 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클러스터 항목에 서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 화면에 나오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고 체크해 주세요. 이제 1번 서버 인스턴스를 생성했던 내용처럼 2번 서버 인스턴스를 동일하게 생성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항목에서 서버 인스턴스 1번과 2번 항목이 체크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신규 생성한 서버 인스턴스 3번 항목이 보이고 미리 구성했던 서버 인스턴스 1번과 2번도 확인되네요. 메인 화면에서 서버를 클릭하면 콘솔에서 클러스터 항목 안에 추가한 서버 인스턴스가 클러스터 안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로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드 매니저를 구성하고 실행할 차례입니다. 노드 매니저는 원격으로 웹로직 서버를 재기동할 수 있습니다. 노드 매니저는 도메인과 상관없이 구성 가능하며 컨트롤이 됩니다. 노드 매니저의 역할을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웹로직의 노드 매니저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최대한 그림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노드 매니저 실행에 앞서 먼저 노드 매니저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환경 클릭, 클러스터 클릭, 시스템 클릭, 새로 만들기 클릭을 통해 노드 매니저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노드 매니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편한 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장을 클릭해 주시고 시스템에서 생성한 노드의 포트를 확인해 주세요. 노드 매니저는 해당 포트로 서버에게 원격 명령을 내려 서버의 스타트, 셧다운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성 클릭, 서버 클릭 추가를 통해 노드 매니저에서 연결할 서버를 선택해 주세요. 생성된 노드 관리자에서 컨트롤-R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위에서 생성했던 서버 인스턴스 1번과 2번 서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버 인스턴스에 연결된 클러스터와 노드 매니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항목에 포함시킨 서버가 모두 포함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블로그 내용에는 어드민 서버도 포함됐지만 해당 항목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드 매니저로 어드민 서버를 내리게 되면 안 되니까요. 이제 노드 매니저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노드 매니저 실행은 서버에 접속해서 스타트 노드 매니저.sh를 실행해 줍니다. 넷스탯 명령어로 노드 매니저에서 사용하는 포트가 정상 기동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노드 매니저가 기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빈 폴더 안에 보시면 기동 스크립트를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사용하는 엘리어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로가 길어서 치고 들어가면 시간이 아까워서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노드 매니저 포트가 충돌날 경우 노드 매니저 폴더 안에 노드 매니저 프로퍼티즈에서 별도로 포트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 후 재기동도 잊지 마세요. 콘솔에서도 동일한 포트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웹로직 프로세스가 잘 기동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 생성한 서버 인스턴스 1번과 2번 서버도 잘 기동돼 있고 노드 매니저와 어드민 콘솔도 정상적으로 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 매니저 실행은 스타트 노드 매니저.sh로 실행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블로그 내용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콘솔에서 입력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드 매니저가 정상적으로 기동되었다면 이제 노드 매니저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서버 인스턴스 1번과 2번을 기동해 보겠습니다. 전
서버가 기동이 돼 있어서 셧다운한 뒤 스타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니 재기동이 되는 부분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스타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퓨전 미들웨어에서도 정상 스타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브라우저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서버 인스턴스 1번은 7101 포트를 사용했고 서버 인스턴스 2번은 7201 포트를 사용했습니다. 세션 JSP 호출도 해보겠습니다. (1번) 서버와 (2번) 서버 간에 클러스터로 연결돼 있으므로 j2세션 ID 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7장 내용을 정리해보면 서버 인스턴스 2개를 만든 다음 클러스터 구성을 한 뒤 노드 매니저를 구성하여 서버를 원격 컨트롤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드 매니저 활용은 웹로직 운영 시에 꼭 필요한 구성이니 해당 내용 참고해서 잘 구성해주세요. 5장 내용을 보면 이번에 테스트했던 세션 파일들을 첨부 파일로 올려뒀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7장 클러스터 구성 및 노드 매니저 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